저는 이번 총선에서 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5.18 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제 가족, 함께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낡은 세력, 나쁜 집단에 맞서 싸우겠다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자, 두벅두벅, 따박따박 조국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그 창당준비위원회라는 행사를 또 오늘 오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오늘 창당준비위 행사장에서 조 전 장관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국민께 신의를 지키는 사람,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지 않는 사람, 그런 좋은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가장 앞서서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수만 개의 화살을 맞은 몸입니다. 수십만 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라 해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 오늘은 조국 저는요,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수만 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제 광주 방문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거부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했던 그 가족 죽음 같은 수사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도 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은 가족들과 함께 법을 다 위반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아니 어떻게 광주 항쟁의 고통을 비유합니까? 광주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상징 같은 곳 아닙니까? 그분들의 가졌던 그 시대의 엄혹함을 본인이 어떻게 가족과 그 가족의 고통과 등치시킵니까?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이야말로 정말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이른바 곡학 가세라 그러나요? 예. 정말 이걸 편협하게 자기 주식으로 해석하는 저거부터 고쳐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신당 있잖아요. 저 어렵지 않다고 봐. 이미 플랫폼이 있어요.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이미 싱크탱크가 있고. 맞아요. 만들었어요. 거기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지난번 더불어시민당을 창당 주도했던 우희종 전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미 말하자면 그 그러니까 대표 위성정당 창당의 유경험자를 아주 모셔온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앞으로 나가는데 과연 조 전 장관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합법화시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례정당으로 가서 득표 3%를 넘어서 아마 비례 한두 명 원내 진입하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과연 민주당과 큰 바다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얼만큼 설득하고 있을까? 저는 상당 부분 의문이 드네요. 자, 조국 전 장관의 최근에 이러한 행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다르게 표현할 거 없어요. 잡범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의원, 국회의원을 상상해보면 도대체 무슨 법을 만들고 싶으실까요? 입시 비리를 허용해주는 국가를 만들고 싶으신 건지 4년 동안의 달콤한 면책 특권을 누리고 싶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다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본인의 자유이겠으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일개 잡범에 불과합니다.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잡범에 불과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뭐 잡범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광주를 방문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등장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국 전 장관과 포옹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저 자리에 함께한 것은 적절치 않아요. 옳지 않아요.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민형배 의원은 너무 이렇게 해석을 크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인사하러 간 것뿐입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서정호 변호사님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이제 어차피 민주당의 통합 비례 위성정당이요. 예. 여기서는 이제 조국 장관을 안 받아줍니다. 아이고야. 따라서 이제 민영배 의원은 이제 민주당 공천은 제가 보기에 가능할 거로 보고요. 가는 길은 다를 거예요. 어허. 근데 다만 이제 인간적인 정리로 저는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은 들고 예. 여기 이제 비판 보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이런 일 하라고 모셔온 거예요. 자꾸 이게 김건희 여사 보고 마리 앙투아네트 저쩌고 아이고.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예. 제대로 여기 조국 장관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바로 이제 딱 한마디로 잡범. 잡범에 불과하다. 예. 했어요, 오늘. 이게 아주 적확한 비유입니다. 아이고야. 저는 이런데 조국 장관처럼 2심에 유죄받은 또 있죠 한 분 황운하 예. 의원도 있어요 실형 이런 분은 곧 아마 대법원에서 구속될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예. 이런 분들이 출마하거나 당을 만든다 이게 정치 코미디입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유시민 제가 봤을 때는요. 조국이라는 사람의 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인간 조국은 저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남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 안 됐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사냥당한 거거든요. 온 가족이 다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무대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나라도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었을 것 같다. 더 인간적인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인간적으로 나는 이해가 됩니다. 조국 장관이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거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당을 만들면 그런 여론을 만드는데 아마 조국 신당이 역할을 할 거예요. 난 그래서 좋게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국 신당은 기동 타격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저거 빨리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의제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이 정당이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크게 나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고 약간 별동대 형식의 그런 기동타격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는 그런 정당이에요. 조국 신당은 기동 타격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무슨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어떤 조국 전 장관과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또 이미 정치를 떠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고요. 물론 저희도 인간적으로는 어떤 조국 전 장관이 당한 가족사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탄핵이란 말은요. 제가 여러 번 벌써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이 필요하면 촛불을 들어서 만들어주시는 거지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전 추가적으로 좀 걱정되는 점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하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지자들이 일부 조국 신당으로 빠져나가서 유의미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면 그게 과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어떤 비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법대에서 법을 그래도 한때 학생들 가르쳤던 교수였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고 있고
2심 현재까지 지금 실형이 선고됐던 거 아니겠어요? 2년? 법을 어겨서 법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것은 여러 지점에서 좀 충돌이 됩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던데 조국 전 장관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